대변인이신 우리 심재철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지금 한바탕 부딪혔던 게 패스트 트랙 이거 가지고 부딪혔죠. 패스트는 패스트푸드 할 때 그 패스트 빠르다라는 뜻이고, 트랙 운동장 트랙이 몇 바퀴 돈다, 트랙을 몇 바퀴 돈다 할 때 그 트랙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 빨리 가는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패스트 트랙을 악용을 한 거고, 패스트 트랙에서 이번에 작업을 한 게 지금 세 가지입니다. 선거법, 공수처, 검경수사법 세 가지를 했는데,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이번에 도입됐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동형 비례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자, 만일 정당 득표율이 8%라면은 300석이에요. 300석 곱하기 8%는 38에 24석. 여기서 지역구가 2명이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24에서 2를 빼면 22.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가 100%가 아니라 50% 연동형이에요. 따라서 22를 절반으로 나누면 11. 그래서 지역구 둘에다가 비례가 11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합이 13이 되는데, 이 비례가 11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 보통 한 8% 나오고, 창원하고 일산하고 해서 지역구 둘을 가지고 있죠. 지금 정의당이 몇 명이 줄 아세요? 6명. 연동형을 도입을 하면은 2배가 넘게 왕창 갑자기 13명으로 이렇게 빵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정의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찬성을 해서 달라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정당 득표율이 만일에 30%라면 어떻게 되냐? 300석 곱하기 30%는 90이죠. 근데 90석인데 이 정당이 지역구를 85개를 먹었다고 쳐요. 그럼 90에서 85를 빼면은 5석. 이 5석을 50% 연동이니까 2.5석. 사람이 2.5명은 안 되죠. 그러니까 3석이에요. 그래서 지역구 85에다가 비례가 셋 합쳐서 88이 되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아까 8%일 때는 비례가 몇 명이었어요? 11명이었죠. 그런데 훨씬 더 높은 30%는 비례가 3명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표를 많이 받으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이게 선거의 가장 기본 원칙인 비례의 원칙이에요. 이 기본이 안 되니까 이거는 위헌이에요. 100%. 그런데 선거는 끝났고 헌법재판소에다 위헌 심판하면은 한참 걸려서 그 다음에 당선된 뒤에 나오잖아요. 이미 국회의원으로 돼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무효다라고 자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죽자 사자하고 지금 달라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지역구가 90석이 된다고 해봐요. 90 빼기 90은 0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은 비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안 될수록 연동형은 좋은 거예요. 지금 애국당이, 우리 공화당이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게
연동형 비례제 이거 하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마케팅으로 해서 만일 2%를 얻는다 그러면은 300 곱하기 2는 6명, 최소한 비례대표 6개를 먹을 수 있다고 저렇게 지금 죽자 사자 지금 박근혜 마케팅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이 계산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연동형 비례제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8%일 때, 30%일 때 두 개를 하나 가지고 계산을 딱 해주세요. 300 곱하기 8, 300 곱하기 30. 그러면은 이렇게 딱 계산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이제 2차 배분 방식이 있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불필요하고요. 이렇게 돼서 연동형은 이 자체가 위험이다. 그래서 오직 이 연동형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애국당 바라보고 있고, 만일 지역구에서는 전혀 안 되는데 전국 연동형으로 된다니까 너도 나도 정당들이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생명당, 뭐 녹색당, 무슨 쓰레기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온갖 당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정당이 난립하게 돼 있고,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제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민주당이 왜 도입했을까요? 장기 집권하려고. 이거를 해보면은 연동형에서는 어떤 정당도 과반이 넘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역구가 많으면은 비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절반을 못 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의당 붙잡고 계속해서 여권 연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20년, 30년, 그래서 이해찬이가 20년 집권 얘기가 바로 이 계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의당, 평화당은 공짜로 도와줬겠어요? 도와주니까 뭐 떡고물이 남죠. 자기들이 의석수가 몇 개 늘죠. 그러면서 끌어들였는데 민주당의 실제 목적은 뭐냐? 연동형 아니라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말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나쁜 놈 잡자는 거거든요. 대통령, 국회의원, 뭐 판사, 검사, 높은 놈들. 말은 좋아요. 그러나 실제 이게 뭐냐면은 딱 한마디로 줄이면은 검찰 잡는 특별검찰이에요. 공수처라는 게. 지금 검찰은 검사가 한 2,000명 돼요. 그래도 전부 다 통제를 못해요. 그리고 임기 후반만 되면은 검찰들이 일을 안 하고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잘 말을 안 따라주잖아요. 그 검찰을 잡기 위한 게 공수처인데 어떻게 잡냐면은 공수처는 정원이 26명. 아주 단촐해요. 단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누구냐 딱 잡는 게 판사, 검사, 경찰 세 가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 있는 집단이 경찰, 검사, 판사인데 사건이 터지면 사건 수사를 어디서 하죠?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죠. 수사를 꽉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재판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하죠. 그래서 경찰, 검찰, 판사 세 그룹을 꽉 잡는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 잡는 특별검찰로 해가지고 임기 끝날 때까지 꼼짝 마라. 그리고 이 공수처라는 게 법이 웃기게 돼 있는데 저쪽에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가져와. 그럼 무조건 갖다 줘야 돼요. 법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를 확보하려고 해요. 임기 후반을 막기 위해서,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가로 떡을 나눠주는 방법이 연동형 비례제 50%짜리 이번에서, 그래서 이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뻔히 하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국회에서 반대를 하고 농성을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과해라, 철회해라,
그래서 지금 국회가 여태까지 잘 안 풀리고 지금도 저쪽에서는 사과 못하겠다. 사과해라. 이거 계속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어디 가서든지 연동형 비례제 8%, 30% 공수처 얘기해주면 야, 너 되게 무식하다. 대번에 그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게 북한의 핵이죠. 핵을 옛날에는 이 양반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누구 말이냐? 책임졌어요? 또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거짓말이죠? 또 북한 핵 주장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 북한 핵 주장 일리 있는 측면이 있대요. 이게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체제안전 보장받으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겠어요? 체제안전일까? 김정은이 같이 자리 보장하려고 할까? 아니에요. 한국 먹기 위해서예요. 남한을 먹기 위해서요. 북한의 최고의 목표는 뭐게요? 공산화예요. 한반도의 공산화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70년 내내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방법으로 핵을 쓴 겁니다. 그래서 6.25를 일으켰는데 연합군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깨진 거거든요. 아하, 핵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 김일성이가 깨달아가지고 1955년부터 물리학 연구소를 만들어서 핵을 준비해가지고 60년 동안 혼자 핵 기술을 절대 안 가르쳐 주거든요, 외국이. 혼자 60년 동안 끙끙대고 해서 드디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체제 안전용이 절대 아닙니다. 한반도 공산화용이에요. 남한 공산화용이에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또 뭐라고 했냐면은 같이 보세요.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해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이다. 핵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핵밖에 없어요. 우리 재래식은 아무리 좋아봐야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도 우월적 균형이래요. 우리가 더 나았다. 이런 헛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햇볕 정책으로 지금 퍼다 갖다 준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북핵에 대해서 자, 비핵화 해야 되겠죠? 근데 비핵화면은 어디가 비핵화돼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예요? 북한 비핵화죠? 언론에서 비핵화 나올 때 북한 비핵화인지 한반도 비핵화인지 그걸 꼭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비핵화면 뭐가 되는 거죠? 북한도 비핵화, 남한도 비핵화죠. 우리는 핵이 없죠. 우리가 핵이 없는데 비핵화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핵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미국의 핵 우산이 있어서도 안 된다. 핵을 싣고 다니는 전투기 항공모함이 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언론에서 비핵화 나오면은 무슨 비핵화인지 꼭 앞에 뭐가 붙었는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문재인 정권이 엉터렸냐면은 북한에 갔던 정의용이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이유이다. 이 선대는 김일성이거든요. 그래가 김일성이 때부터 반드시 하고자 했던 그거다라는 건데 어쨌든 판문점 선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핵 없는 북한이 아니에요.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를 핵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북한을 핵 없는 평화의 터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문재인 정권 최고 당국자들이 북한하고 협상에서 도장 찍을 때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진짜 비핵화 의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미국 트럼프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비핵화 좋지? 그리고 북한 비핵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트럼프는 알았을 거라고 봐요. 알았으면서도 한국에서 난리치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 우리 정상회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차, 2차 하고 했는데 트럼프의 목적은 내년 재선이에요. 그래서 북한 비핵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자기 재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핵을 가지고 쇼를 부릴 것인지 그 계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핵을 없애려면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도움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 영리하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남북 군사 합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가서 저거 해왔는데 저걸 일단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동해에서는 해상 적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0km 선에서 해서는 안 된다. 서해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손해봤죠. 훨씬 더 넓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백령도, 연평도, 북한의 장사고 바로 코앞에가 있어요. 백령도가. 그렇기 때문에 해상에서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휴전선에서 북방한계선, 남방한계선 있잖아요. 2km거든요. 근데 여기서 3km씩 더 해가지고 휴전선에서 5km. 여기는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 5km 안에서는 포사격을 하면 안 돼요. 또 연대급 기동훈련, 덩어리 크게 훈련하면 안 되고 해상에서도 포사격은 안 돼요. 따라서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해병들이 함포사격 한 번 못 해보고 육지에 나와서 포 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요. 이런 웃기게 돼 있는 합의서가 바로 이 남북 군사 합의서입니다. 그 다음에 휴전선 동쪽 서쪽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뭐하고 있나 이렇게 쭉 우리가 항공기로 내다보는 감시, 정찰. 북한은 능력이 없어요. 기름도 없고 정찰 능력이 떨어진데 우리가 아주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게 정찰 능력인데 이것을 휴전선에서 20km, 동쪽에서는 40km 가까이는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를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지도가 좀 보이기 모르겠지만 이 빨간 가운데 점이 휴전선이고 여기가 지금 빨간 게 지금 10km 지점이고요. 10km 가까운 데서는 헬기가 뜨면 안 되고 20km 조금 떨어진 데는 정찰기 일반 비행기가 떠서는 안 된대. 여기에서 지금 서울까지가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한 60km밖에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항공 정찰을 못하게 딱 막아버린 거예요. 이걸 남북 군사 합의를 해가지고 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뭐를 하고 있는지 쫙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차하면 가서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펴보지를 못하게 하는, 정찰을 못하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금 우리 발목을 묶어놓은 것이 지금 남북 군사합의입니다. 이 군사합의에서는 또 남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발생하면은 보고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조치 먼저 해야 돼요? 조치 먼저 해야 되죠?
선조치 후 보고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선보고 후 조치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경고방송 한 번, 두 번, 그리고 사격도 경고사격, 두 번째 경고사격, 그 다음에 실제 사격이에요. 말이 돼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는 경고 한 번 하고 차단 비행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얼마나 위험하냐면, 차단 비행이 뭐냐면은 비행기 가면 그 앞에 나가라 이런 얘기, 못 가게. 옆구리 가서 들어다버리면 들어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가는 앞에 차단 비행한다고 앞에 와요. 그냥 뒤다 쏴버리면 그대로 추락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교전 규칙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경고 보내고 차단 비행하고 그 다음에 또 경고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격을 하라. 이런 미친 짓들을 해놓은 게 바로 9.19 남북 군사합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GP를 철수한다. 그 다음에 판문점 JSA 여기를 비무장한다. 그 다음에 남북 공동 유해 발굴한다 해가지고 몇 달 전에 철원 쪽에 남 다 베어놓고 12m짜리 도로 빵 뚫어놨어요. 북한은 전혀 손도 안 냈는데 우리 쪽만 12m짜리 나무 다 베어놓고 지뢰 다 없애고 길 깨끗하게 뚫어놨어요.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남북 군사합의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이런 식으로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자, 그냥 쭉 몇 개만 넘어가고, 얼마나 지금 웃기냐면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죠. 미국에 우리가 1조 넘게 지금 올해 넘고 있는데 요거 1년마다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방위비 분담금이 어디다 쓸 것 같아요? 무기 사는 데 쓸까? 아니면 미군들 봉급 주는 데 쓸까? 아니에요. 8군 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한테 주는 월급이 바로 이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오고, 평택 기지 지을 때 건설공사 해줄 때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군들 먹는 후식, 채소, 고기, 미국에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면은 합당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정 속에서 버텨냈던 것이 바로 주한미군이에요. 미군이 있어가지고 북한민을 꼼짝마라 꽉 잡고 있으니까, 안보가 지켜지니까 우리가 경제개발에다가 투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나마 된 건데, 이거를 모르고 무조건 미국 놈들, 나쁜 놈들 나가라 해가지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이라고 해요. 전작권이 뭐냐면은 평시에는 우리 한국군이 이거 지휘를 하거든요. 근데 전쟁 나면은 그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지금은 한미연합사령관 가져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임기 2021년인가? 자기 임기 내에 2022년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을 완전히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데, 전작권을 가져오는 게 이 자주 국방을 하는 나라에서 미군의 지휘를 받는 건 창피하다 이렇게 감정을 오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한국이 미국한테 야, 핵 좀 쏴주라, 미사일 좀 쏴주라 얘기해요? 그게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 한국군 대장이 잡는다고 해서 그게 잘 맥힐까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미 합동 유엔 사령부 전쟁 터지면 우리 한국의 16개국이 참전했죠.
그 나라 다 올 거예요. 그래 다시 또 유엔군 사령부이 또 꾸려지고 유엔군 사령부는 미군 사령관이 맞거든요. 그 나라들을 전부 다 통제하고 그 병력들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우리가 지휘를 못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주한미군의 물자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와요? 일본에서 와요. 일본에 7개 기지가 있는데 6.25 터지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으면서 못을 딱 박아놨어요. 일본에 7개 기지를 만들어놓고 7개에서 거기서 병창기지를 합니다. 일본에서. 근데 일본에서 오는 병창기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제하면서 하기에는 한국군 사령관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령관이 힘이 필요하고 미국을 사령관으로 놓고 우리가 부사령관으로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하는 게 좋은데 문재인 정권은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자권 내놔라.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전혀 실익이 없는 거예요. 전쟁 상황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지금 잘못된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볼게요. 이건 뭐예요? 저기 뭐게 있어요? 저 군인이에요. 실제 군인인데 유격을 남자들 유격 옛날에 갔다 오면 유격 완전히 저기 진흙 흙탕물에서 유격을 하는데 이거 뭐예요? 애들 뭐 골프? 이게 유격장이에요? 대한민국 군대 유격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완전문장하고 20kg 메고 천리행군을 하는데 훈련이 힘드니까 군단장을 잘라주시오.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있어요. 있다고. 대한민국 군대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군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보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문재인 정권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이 나라를 버텨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안보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잖아요. 그걸 편하게 해주는 게 바로 안보고, 안보가 바탕이 돼야지 나라를 잃지 않고 식민지가 되지 않고 북한한테 먹히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쩡한 얘기지만은 안보라는 걸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안보를 매우 소홀히 하고 있는 지금의 문재인 정권 혼내줘야 되겠죠? 네! 자, 한번 외치세요. 같이 따라해주세요. 내년 총선! 우리가 이긴다! 다시 한번 내년 총선! 우리가 이긴다! 고맙습니다. 네.